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AST 스페이스 모바일 관련 자료들 좀 더 깊게 파고들여 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주총회 Q&A도 있고 애널리스트 분석도 여러 개고요. 또 농업 분야 활용 가능성 얘기도 있네요. 네, 기술 개발 현황이랑 재무 상태, 또 시장 평가는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이런 것들 좀 핵심만 뽑아보죠. 자, 시작해볼까요? 네,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ASD 스페이스 모바일의 위성 계획부터 재무 건전성 또 앞으로 시장 전략까지 여러 면을 좀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 차이가 왜 이렇게 큰지, 그리고 그 주가지수 편입 같은 외부 요인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럼 일단 그 주주총회에서 나온 얘기부터 좀 볼까요? CFO 앤디 존슨 답변을 보니까 위성 발사나 제조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블록2 블루버드 위성. 이게 이번 분기 출하해서 내년 2025년 7월 발사 예정이고 연말까지는 월 6기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자체 개발 ASC 칩 통합도 곧 시작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지금은 정보 개각이 주 수입원인데 길게 보면 상업 서비스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2026년 초로 잡고 있는 상업 서비스 본격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위성 배치,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가 늘어날수록 상업적 기회도 더 공격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설명이고요. 아, 배치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지금 정부 계약이 집중하는 건 단기 수익도 확보하고 동시에 골든돔 프로그램 참여 같은 걸로 기술력도 보여주고 좀 위험 관리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블록2 위성이 기존 블록1보다 3배 이상 크고 무거워졌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앞으로는 무게를 좀 줄여서 발사 효율을 높일 계획이라는 것도 기술적인 면에서 주목할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은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도 애널리스트들 평가는 정말 제각각이에요. 목표 주가가 30달러에서 65달러 이상까지. 와, 범위가 상당합니다. 네, 그렇죠. 평가 방식도 다 다른데 어떤 데는 미래 이비타나 매출에 엄청 높은 배수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데는 FCF,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나 DCF 모델을 쓰기도 하고요. 자료에 나온 그 5개의 다른 자 비율처럼 시정이 아직 뭘로 이걸 평가해야 할지 좀 확신이 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그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업 매출이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걸 보여주기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잠재력에 얼마나 무게를 두느냐, 여기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나중에 정말 의미 있는 FCF를 실제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대규모 국방부 계약 같은 확실한 해자를 증명하면 그때는 아마 애널리스트들 평가 방식이나 목표 주가가 빠르게 하나로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그전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 그 ASTS 주식이 포함된 IPW ETF 언급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러셀 1000지수 편입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러셀 1000지수, 이게 미국 상위 1000개 기업 모아놓은 대표적인 대형주 지수고 매년 6월에 종목을 바꾸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 바로 그 지수 편입 효과 혹은 지수 프리미엄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여러 연구 자료들, 인베스트피디아나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같은 데서 설명하듯이 S&P 500이나 러셀 1000,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200 같은 주요 지수에 사로 편입되면요.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변화와는 별개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좀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기계적으로 그 주식을 사야 하거든요. 아, 자동 매수 때문이군요. 네, 그렇죠. 슐라이퍼나 페타지스토 같은 연구에서도 나왔고 국내 코스피 200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편입 후에 지수랑 주가 동조성이 커지고 비편입 종목과는 좀 분리되는 현상이 확인됐어요.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S&P 500 편입 기업 가치가 비편입 기업보다 거의 40% 높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토빈스큐 비율로 봤을 때요. 와, 40%나요? 물론 ASGS가 당장 편입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 이런 지수 편입 여부가 실적 외적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AST 스페이스 모바일 관련해서 기술 로드맵 진행 상황부터 또 시장에 엇갈리는 평가, 그리고 주가지수 편입이라는 잠재적 변수까지 참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요약하면 회사는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평가는 아직 좀 갈린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에이스테이스처럼 이렇게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큰 기업을 볼 때 단기적인 정보기약 확보냐 아니면 장기적인 상업 서비스의 성공적인 확장이냐 혹은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주요 지수 편입 가능성이냐 당신이라면 이 중에서 어떤 요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오늘 논의를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